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보기. 다른 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걱정돼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도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다 보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긴장되고 경직돼 뭔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진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다. 미국의 그림책 작가 데이비 셰논의 줄무늬가 생겼어요에는 아우콩을 정말 좋아하지만 절대로 먹지 않는 소녀 카밀라가 나온다. 카밀라가 아우콩을 먹지 않는 이유는 친구들 모두 아우콩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 가는 첫날, 카밀라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옷을 42번이나 갈아입지만 그 어떤 옷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아닌 친구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옷을 고르고 있었기에 옷을 입어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분이 나빠졌다. 카밀라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했기에 아우콩을 좋아한다는 것도 말할 수 없었고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는 불편함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억눌린 욕구는 언제든 이상한 모양으로 감당할 수 없는 행동으로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친구들을 신경 쓰며 과도하게 옷을 갈아입은 날 아침, 카밀라는 온몸에 무지갯빛 줄무늬가 생기는 병에 걸린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카밀라는 자신의 상태보다 이를 바라볼 친구들의 시선을 먼저 생각한다. 카밀라의 부모님은 딸의 변화에 어찌할 줄을 몰라 전문가라는 전문가는 다 불러 치료를 시도한다. 그러나 카밀라는 이후로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줄무늬에서 물방울 무늬로 또 바둑파 무늬가 되었다가 수도 없이 변한다. 카밀라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유명한 심리학자, 알레르기 치료사, 약초학자와 영양학자, 무당과 늙은 주술사와 힌두교의 승려, 수의사까지 들이닥쳤고 그때마다 카밀라의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변한다. 몸에서 뿌리와 꼬리가 나오고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점점 더 심각하게 변해간다. 그러던 어느 날 환경치료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자, 눈을 감고 숨을 크게 쉬렴. 그리고 이제 내 방이랑 하나가 되는 거야. 이윽고 카밀라는 자기 방과 하나가 되어 벽에 걸린 그림 2점은 눈이 되고 서랍장은 코가, 침대는 입이 된다. 카밀라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엄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시종일관 딸의 변화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카밀라의 마음을 묻기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던 엄마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상냥해 보이는 평범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아마도 이 할머니가 처음부터 찾아왔다면 카밀라를 치료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할머니의 치료는 바로 아우콩을 먹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밀라는 이렇게 끔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우콩을 좋아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두려워 강한 부정으로 답한다. 할머니가 슬픈 얼굴로 돌아서려고 할 때서야 카밀라는 용기를 내 아우콩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원래의 카밀라로 되돌아온다. 카밀라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카밀라가 이상해졌다고 했지만 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언제든 자기가 좋아하는 아우콩을 먹었다. 끔찍한 줄무늬병을 앓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만 신경 쓰던 때가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와 가정 형편이 부끄러웠다. 나는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 왜 나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타고났을까 절망했다. 어린애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기에 더더욱 깊은 수치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면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깊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다. 나를 감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남에게 보이는 모습만 중요시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경직된 마음, 높은 마음의 울타리를 가지면 남이 모를 것 같지만 자기만 모를 뿐 주변에서는 다 안다. 줄무늬가 생겼어요를 읽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몰랐지만 아주 오랜 시간 내 몸에 그려져 있었을 줄무늬를 생각했다. 그 줄무늬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반응했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물방울 무늬가 되었다가 바둑판 무늬가 되었다가 천사가 되었다가 괴물이 되었다가를 반복했다. 거기엔 오직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하는 나만 있었다.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를 둘러싼 세계, 내가 한 모든 행동, 내가 하지 않고 외면한 것들까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카밀라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여기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타인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들이다. 그것이 문제로 바뀌는 순간은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다. 누구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을 몰아내고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것은 다 괜찮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다. 자기를 온전히 수용한 사람만이 나와 다른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것도 다 괜찮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게 된다. 나의 모든 것은 다 괜찮다.